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복지정책과 안심소득팀장 우효정입니다. 서울시는 미래 신복지 제도로서 안심소득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심소득 참여 가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 대표로 선정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3차례에 걸쳐 참여 가구 선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4월 13일 1차 선정, 5월 17일 2차 선정에 이어 3차 최종 가구 선정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시작에 앞서 참석해주신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선정 모니터링단 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내 손 안의 서울 김은주 시민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 도시사회학과 신인철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태산의 조동선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가톨릭대학 행정학과 신현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 경제학과 성한경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서울시 및 복지재단 간부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정수용 복지정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 하영태 복지정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유명석 안심소득 TF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용 복지정책실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정수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새롭게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요.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는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소득 보장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또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해왔습니다. 오늘 그 안심소득 시범사업 최종 참여 가구를 확정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저희들이 이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가구 모집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33,803가구가 신청을 해주셨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면서 1차 선정 이제 했었는데 그때 4월 13일이었죠. 여러분들이 5,000가구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재산 소득 조사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2차로 선정한 날짜가 5월 17일이었죠. 1,716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사전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쭉 진행을 해왔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금융 재산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소득 재산을 충족하는 가구가 1,523가구입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지원을 받는 지원 가구 500가구를 선정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그동안 쭉 바쁘신 일정 가운데 참석해서 선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우리 김은주 의원님, 그리고 조동선 의원님, 그리고 신인철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최종 선정 과정에 새롭게 참여해주신 성한경 의원님과 신현기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안심소득 참여가구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앞으로 3년간 안심소득을 지급하면서 안심소득의 효과를 5년 동안 저희들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안심소득의 효과를 여러 측면에서 복지, 경제, 사회심리, 통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그 연구와 논증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복지제도의 틀을 저희들이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안심소득 참여가구 선정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만큼 앞으로 서울시는 우리 복지재단하고 함께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미래복지 시스템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 실험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추진 경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고 류명석 복지재단 태부 단장님께서 저희 3차 선정 추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추출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안심소득 참여가구 선정은 이제 3월에 모집해서 7월에 첫 지급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에 이제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콜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1차로 이제 가구 원수, 가구주 연령 등을 기준으로 12개 할당 셀별 가구를 이제 무작위 추출해서 5,000 가구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4월에 동주민센터에 서류를 이제 접수를 받아서 5월에 이제 소득 재산 초과 가구를 이제 선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 그리고 이제 2차 선정을 통해서 기초선조사 대상 가구를 선정을 했고요. 오늘 최종 이제 지원 집단과 비교 집단을 이제 선정하는 오늘 이제 최종 선정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선정 결과는 이렇게 33,000 가구가 처음 모집해서 오늘 이 자리 3차 선정 1,523가구가 있기까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단계별로 저희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5,000가구를 그 1차 선정했는데 서류 제출 가구가 이제 그 1차 선정 가구의 75%인 3,752가구가 서류를 제출해서 3,752가구를 대상으로 이제 자치구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해보니 2,440가구가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했습니다. 그 외 가구는 이제 기준에 초과를 해서 탈락하시게 됐고요. 2,440가구를 대상으로 2차 선정해서 1,716가구가 기초선조사 대상 가구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716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선조사 설문을 이제 저희가 실시를 이제 했고, 이제 이 가구 중에 1,674가구만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응답을 완료한 가구와 그리고 최종 소득 재산 충족하는 가구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가구가 1,523가구여서 오늘은 1,523가구 중에 최종 지원 집단 500가구와 나머지 비교 집단을 최종 선정하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원 집단으로 결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7월부터 안심소득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 연구계획부터는 유명석 단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3차 선정인데요. 이제 그동안 뭐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새로운 위원님도 오셨으니까 제가 짤막하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기본적인 모형은 위중 차이 분석을 합니다. BID 분석이라고 해서요. 사전 사후 차이를 보고요. 또 지원 집단과 비교 집단의 차이, 두 가지 차원에서의 차이를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이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기초선 조사부터 시작해서 총 최종 조사까지, 사후 조사까지 8번의 조사를 저희가 양적 조사를 하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 저희가 1년마다 질적 심층 면접 조사까지도 할 예정이고, 공적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를 다 같이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적 데이터, 질적 데이터, 또 비교 데이터, 금융 데이터, 기본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는 이제 5월부터 저희가 기초선 조사를 이제 본인이 지원집 안심소득을 지원받는 집단인지 아닌지가 결정되기 전에 기초선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이제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했고요. 앞으로 6개월마다 중간 조사를 하게 되고요. 3년이 이제 지난 시점에서 사후 조사를 하고, 또 안심소득 급여가 중단된 1년 후에 저희가 추적 조사까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하고 또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연구 기대 효과는 저희가 크게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참여가구 표본 할당은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가구주의 연령과 가구 원수를 가지고, 가구주 연령은 3단계로 구분하고 가구 원수는 4단계로 구분해서 3x4가 되니까 12개 집단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참여가구 신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803가구가 신청을 했고 이제 가구 원수별로 또 가구주별로 이런 분포를 띄고 있고요. 저희가 5,000가구를 뽑아서 1차 기초 분석을 해보니까 33,803가구에 뽑혔던 사람들의 데이터와 5,000가구를 뽑고 난 무작위로 뽑고 난 이후에 그 분포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재산조사 서류 접수가 이루어졌고 총 3,752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접수가 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2,440가구 정도가 적합가구로 1차적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2차 선정 결과도 지난번에 해주신 대로 이렇게 그 적합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기초선 조사를 실시한 가구를 저희가 1,716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원을 받을 500가구와 1,523가구가 대상이 되니까 500가구는 지원을 받게 되고 1,023가구는 이제 비교 집단이 되게 됩니다. 2차 선정 가구가 1,716가구인데 접격은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오늘 1,523가구가 접격으로 판별이 되었고요. 이제 최종 선정을 하는 주요 변수는 지금까지 저희가 가구원 수와 가구주 연령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데이터를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시간, 그다음에 소득,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과 소득도 같을 경우에는 유사할 경우에는 재산까지 보는 방식으로 해서 세분화하고 서열화해서 저희가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선정 확률을 보시면 1,523가구이기 때문에 평균으로 보면 약 3.3대 1 정도가 되고요. 이제 조금 이제 셀별로는 다릅니다. 제일 높은 셀은 보시면 3.4대 1까지 있고요. 3.5대 1까지 있고요. 가장 낮은 집단은 1.5대 1까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조금 복잡한 방식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전 준비 단계로 첫 번째 단계는 저희가 다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개 셀별로 근로시간을 분주로 세분화하고 또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따라서 그 셀에 속한 사람들을 다 서열화를 했습니다. 순서대로 쫙 이렇게 줄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순서를 1등부터 쭉쭉 이렇게 몇 등까지 이렇게 다 셀별로 숫자는 다르겠지만 다릅니다만 서열화를 다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실 게 크게 세 단계로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할당 셀별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 선정 확률이 다 다릅니다. 어떤 셀은 3이 넘고 3대 1이 넘고 어떤 셀은 2대 1에서 3대 1 사이에 있고 또 한 셀만 1.5대 1이 있기 때문에 이 셀별로 저희가 다르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7개 셀은 3대 1이 넘기 때문에 3간격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개 셀은 2대 1과 3대 1 사이 있기 때문에 2간격으로 이제 개통 추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통 추출을 하기 전에 전 단계로서 이런 2간격과 3간격을 맞추기 위한 무작위 추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먼저 비교 집단으로 먼저 들어가실 분들을 무작위적으로 추출을 하게 되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많게는 이제 3개 그룹 어떤 위원님께서는 2개 그룹 이렇게 추출해 주시면 되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그 3간격과 2간격을 적용해서 개통으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개통 추출할 때는 저희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숫자가 적혀 있는 공들을 준비했는데요. 그걸 뽑게 되면 만약에 이제 세 가구씩 동일하게 묶여 있을 경우에는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어떤 그룹이 이제 지원 집단이 될 것인지를 좀 공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3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지원 집단을 500가구를 뽑았는데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약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혹시라도 뭐 그럴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오늘 지원 집단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심소득 참여 안 하겠다라고 철회를 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되게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특정한 분이 빠졌을 때 그 그룹에 있는 그러니까 세 3간격으로 해서 이제 세 각을 한 집단을 묶었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빠졌으면 후순위자가 누가 될 것인가를 정하는 것도 저희가 개통 추출 방식으로 해서 만약에 3개 그룹이 묶인 셀의 경우에는 만약에 1번이 뽑혔다면 2번과 3번 중에 예비가 결정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할당 현황은 이제 좀 이따가 하실 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253가구가 있는 12개 셀이 있는데요. 보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이 셀들은 경쟁률이 3대1이 넘기 때문에 3간격의 개통 무작위 추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셀들은 저희가 2간격으로 무작위 추출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 65세 이상이면서 44인 이상 가구인 경우에는 저희가 1.5대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작위적으로 뽑아서 첫 단계에서 이제 지원 집단이 결정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오늘 진행 절차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2개 셀이 있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이제 뽑으시게 되면 지난번에도 해보신 분들은 이제 본인이 맡은 셀에 대해서 이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무작위적으로 우리가 뽑아야 되는 숫자만 남게 됩니다. 2간격으로 할 것인가 3간격으로 할 것인가에 맞춰서 이미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 그걸 뽑는 것은 이제 무작위적으로 저희가 뽑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이 이제 5분이신데 저희가 지금 뽑아야 되는 셀은 이제 11개입니다. 11개라서 이제 김원주 위원님과 신입철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 하신 것처럼 앞에 나오셔가지고 이 3개를 뽑으시면 이제 어떤 이 12개 셀 가운데 어떤 셀에 1단계 무작위 토집을 추출을 하실 것인지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되고요. 예. 12개 셀을 다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동선 위원님, 신영기 위원님, 성한경 위원님은 이제 2개씩 뽑아주시면 12개가 되죠. 2분은 3개씩이고 3분은 2개씩이니까 12개가 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저기 순서대로 김은주 위원님부터 나오셔서 3개를 먼저 무작위적으로 뽑아주시면 됩니다. 먼저 옆에 놓으시고요. 하나씩 풀어서 보시면 네, 3인 가구 39세 이하를 뽑아주셨습니다.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이제 클릭을 먼저 해주시고 3인 가구 네, 여기 클릭해 주시고요. 39세 이하 예. 그리고 스타트를 누르시면 네, 48가구가 뽑혀야 되는데 48가구가 예, 뽑혔습니다. 네. 저장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저기서 이제 3인 가구 39세 이하로 저장을 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인 가구 65세 이상입니다. 1인 가구 65세 이상. 네, 120가구가 추출이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2인 가구 39세 이하입니다. (86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네, 김원지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신임철 위원님 나오셔서 3개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4인) 이상 65세 이상 가구입니다. 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대 이하라서요. 23가구 중에 15가구가 뽑히셨습니다. 두 번째, 4인 이상 39세 이하 집단입니다. 이하입니다. 네. 스타트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69가구가 추출이 되었고요. 이 가구는 앞으로 개통 추출에 개통 추출을 통해서 지원 집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구입니다. 아니요. 네, 4인 이상 40세에서 64세 가구입니다. 네, 76가구가 뽑혔습니다. 네. 네, 이어서 조동선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조동선 위원님부터는 2개 셀씩 뽑아주시겠습니다. 네, 3인 가구 65세 이상입니다. 네, 48가구가 뽑혔습니다. 네, 이 가구 중에 이제 앞으로 16가구가 이제 지원 집단으로 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1인 가구 40세에서 64세입니다. 예, 300가구가 뽑혔습니다. 300가구 중에 앞으로 저희가 개통 추출을 통해서 100가구가 지원 집단으로 뽑힐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신영기 위원님 나오셔서 뽑아주십시오. 네, 1인 가구 39세 이하입니다. 1인 가구를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39세 이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120명이 뽑혔고요. 이 집단은 이제 지원 집단으로 뽑힐 수 있는 가구는 60가구입니다. 이들 가구 중에. 네, 두 번째는 2인 가구 65세 이상입니다. 네, 87가구가 뽑혔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지원 집단은 29가구를 앞으로 뽑아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한경 위원님. 네, 남아있는 것 두 개를 오픈해 주시면 됩니다. 네, 2인 가구 40세에서 64세 가구입니다. 네, 213가구가 뽑혔고요. 네, 앞으로 뽑힐 지원 집단은 71가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3인 가구 40세에서 64세입니다. 네, 123가구 뽑혔습니다. 네, 지금 이제 12개 셀별로 저희가 무작위 추출했는데요. 이제 지금 방금 뽑히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2단계 대통 추출에 참여하실 분들을 뽑히신 겁니다. 그러니까 탈락 대신 반대로 말하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비교 집단으로 들어가셨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4인 이상이면서 65세 이상 한 셀은 저희가 1.5대 1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방금으로 이제 지원 집단과 비교 집단이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뽑히신 분들은 지원 집단이 되신 거고요. 거기서 뽑히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자동적으로 비교 집단으로 들어갈 거예요. 네, 이제 저희가 이 작업을 했는데요. 이제 그 다음 단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결과를 저희 데이터셋에 반영을 시켜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측으로는 한 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돼서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는 동안 제가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저희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대통 추출을 하는 이유는 이 안심소득이 아까 이제 저희 성과를 측정하는 대부분 지표가 한 5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근로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근로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근로가 어떻게 보면 근로 수준에 따라서 사람 그 골고루 근로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골고루 이제 아예 무직이신 분도 있고요. 40주 40시간 이상의 그 정규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용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15시간 미만의 일을 시간제 일자리를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15시간부터 40시간 미만의 또 이제 중간 정도의 그런 저희가 4가지 집단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집단들이 저희가 제한된 이 표본 숫자를 가지고 최대한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순 무작위 추출을 하지 않고 계통 추출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근로 시간과 더불어서 소득 수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양극화의 문제라든가 가계의 어떤 가계 불안전성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득과 재산 변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와 소득 또 재산까지 반영해서 이제 균형 잡힌 그러니까 모집단의 분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표본 추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통 추출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좀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5분 말씀드렸는데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2단계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2단계 추출은 이제 2개로 나눠서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초록색으로 선으로 되어 있는 이 셀들은 경쟁률이 3대 1입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한 분이 평균 3명 중에 한 분이 이제 지원 집단이 되고요. 두 가구는 비교 집단이 되는 것이고요.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셀들은 이제 경쟁률이 지금 2대 1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경쟁률이 2대 1이니까 두 가구 중에 한 가구가 지원 집단으로 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셀별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근로 시간과 소득, 재산을 가지고 지금 서열화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1등부터 이제 번호가 다 이렇게 매겨져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3대 1인 셀은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이제 번호가 매겨져 있고요. 2대 1인 셀은 1, 2, 1, 2, 1, 2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뽑아주시는 번호에 따라서 이제 그 뽑힌 번호가 이제 지원 집단이 됩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제 공이 이제 3개가 번호가 적혀 있는 공이 3개가 있고요. 공정성을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런 밖에서 보이지 않는 특수 기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통에다가 제가 공을 넣게 되고요. 일단 제가 한번 흔들었습니다. 근데 다음에 뽑으실 때 한번 흔드신 다음에 뽑아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제 3인 3배수인 경쟁률이 3대 1인 셀이 7개인데요. 7개 셀에 어떤 그 가구가 지원 집단이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조동선 위원님께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한번 안 보시고 흔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뭐 그 중에 공을 하나 뽑으셔서 저기 카메라를 향해서 번호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지금 몇 달간 걸친 작업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몇 분이신가요? 네, 2번입니다. 네, 2번이 그러니까 7개 셀, 3대 1 경쟁률인 7개 셀에 아니, 네, 보기 빼주시면 됩니다. 뺀 거 다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2번이 지원 집단으로 결정이 되셨고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요. 이제 저희가 지원 집단, 비교 집단은 정해졌습니다만, 그러니까 2번이 지원 집단이 되었습니다만, 2번에 해당되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지원 집단으로 선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돌발적인 어떤 사고나 아니면 본인의 뭐 변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안심소득 시범 사업에 참여하시지 않거나 못하실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비 번호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저희가 3가구씩 묶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정 그 묶음에서 지원 집단으로 선정되신 분이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못하시게 되실 경우에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지원 집단으로 대신할 건지도 미리 정해놔야지만 공정한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제가 방금 뽑힌 대로 2번을 뽑았기 때문에 이 통에는 1번과 3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 번호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기 위원님께서 뽑아주시면 됩니다. 2번이 빠졌으니까 분명히 1번과 3번 중에 한 번호가 될 것 같습니다. 3번. 3번이 예비번호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시켜드리면 3번이 예비번호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셀의 경우에 지원 집단은 2번, 예비 집단은 비교 집단 가운데 혹시라도 지원 집단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예비 집단은 3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강력으로 개통 추출해야 되는 경쟁률이 2대 1인 셀에 4개 셀이 있는데요. 4개 셀에 대해서 지원 집단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공을 2개만 넣어야 됩니다. 1번이냐 2번이냐이기 때문에요.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남았겠죠. 네. 이 2배수 중에 뽑을 지원 집단의 선정은 성한경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2번이 뽑혔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면 이강력 개통 추출을 해야 되는 이 셀들의 경우에는 2번이 그러니까 짝수 번호가 지원 집단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당연히 남아 있는 것은 1번이겠죠. 네, 1번은 이제 비교 집단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이로써 이제 11개 셀의 지원 가구와 그 다음에 예비 가구, 예비 지원 가구, 또 비교 집단을, 비교 가구를 이제 결정을 했고요.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한 가지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그 65세 이상이면서 4인 가구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1단계에서 23가구 가운데 15가구를 무작위로 뽑았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지원 가구가 되시는 겁니다. 지원 가구는 이미 결정이 됐고 여기에도 이제 혹시라도 이 선정되신 분들 가운데서 참여를 포기하시거나 참여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시면 대신하실 분들을 순서를 정해놔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만약에 결혼이 생길 경우에 지원 집단의 결혼이 생길 경우에 누가 이제 대신할 것인지를 뽑을 텐데요. 대상은 8분입니다. 총 23분 가운데 아까 우리가 무작위적으로 15가구를 뽑았기 때문에 8가구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난수를 활용해서 무작위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난수를 부여하게 되는데 오름 차순으로 부여할 것인지 내림 차순으로 부여해서 그 어떤 순서대로 저희가 선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공을 제가 다시 (1번과) (2번을) 통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작위로 뽑아서 1번 공이 뽑히면 8가구에 부여된 난수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 차순으로 정렬해서 가장 작은 값이 가지신 분이 이제 예비 1번이 되고 이제 2번, 3번 이렇게 그 순서대로 되고요. 2번 공을 뽑으시면 내림 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가장 큰 값을 받으신 가구부터 1순위가 되는 방식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참석하신 위원님께서는 다 동일한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이 작업은 서울시 복지정책과의 하영태 관장님께서 뽑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관장님 흔들어 주시고요. 통을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예, 보지 마시고요. 네, 뽑아주시면 됩니다. 1번. 네, 1번 뽑아주셨습니다. 1번을 뽑았으니까 난수를 오름차순으로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름차순으로 하니까 가장 작은 값을 받으신 분이 이제 1번, 예비 1번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난수 부여를 할 거고요. 오른 차순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순서가 8등까지 정해 주셨고요. 이제 여기 보면 맨 끝에 보면 이제 접수 번호가 있습니다. 이 접수 번호에 해당되시는 분이 1번 1등이 되시고 그 순서대로 8분이 차례대로 혹시라도 결혼이 발생한다면 그 순서대로 결혼의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2차 선정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때는 저희가 한 2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만큼 걸리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55분 안에 마지막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안심소득을 지난 3월부터 실제 모집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500가구 지원 집단을 선정하고 나머지 1023가구에 대해서 비교 집단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까지 오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른바 랜덤 샘플 랜덤으로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는 사실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여러 가지 요소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게 이제 네. 랜덤의 원칙이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그 분석을 해보시고 결과도 공개하시나요?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기초선 조사가 이제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 클리닝 하게 되면 저희가 빠르면 아마 10월 말, 11월 정도 되면 저희가 이제 지원 집단과 비교 집단 나눴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분포가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결과를 저희가 이제 변수별로 이제 다 기초선 분석 보고서를 저희가 작성해서 이제 발표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선정된 결과가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배수셀은 2번 집단이 지원 집단이고 3번 집단이 예비, 그다음 2배수셀은 2번 집단이 지원 집단, 1번이 비교 집단, 그다음에 그래서 예비. 1번이 비교 집단이면서 예비, 1번이 예비, 이렇게 2번이 지원 집단이고 1번이 예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진행은 저희가 우효정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 안심소득 지원 집단 500가구가 최종 선정된 날이자 저희 이제 참여가구 선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저희 소감을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김은주 위원님부터 이렇게 혹시 괜찮으시면 소감 그 자리에서 말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는 뉴스 보도를 접할 때마다 시민으로서 보다 나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했었는데요. 그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가 안심소득이라는 그런 복지 실험을 하는 그 일이 제가 조금이나마 작은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안심소득이 이제 5년 동안 잘 진행되고 또 비교 분석하고 연구되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복지제도의 롤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동상입니다. 김은주 시민 기자님과 더불어 3차에 걸쳐서 이제 전 과정을 이제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몇 달간의 기간이 흘렀고요. 네. 처음에 제가 느꼈던 점은 엄청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많이 하셨다는 느낌, 그리고 이제 절차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서울시의 정책 실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는데 이 결과가 좀 좋게 나와서 이제 단지 이제 서울시만의 이제 정책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미래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그런 복지 정책을 조금 선도하는 좀 그런 정책이 되길 꼭 희망합니다. 네. 하영태 과장님, 그리고 유혜정 팀장님, 그리고 백미아 정연순 주무관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역사적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사실 굉장히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모든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유명석 단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우리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신 제가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수고했다는 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실험이 잘 돼서 정말 서울시의 실험이 서울시에 끝나지 않고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서울시 대 신희철입니다. 사실 교과서나 해외 사례에서만 보던 이 정책 실험을 제가 실제로 현장에 와서 그리고 또 그 시범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제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 그래서 저로서는 상당히 좀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서울시에서 아주 중요하게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것들이 시민들에게 미칠 파급 효과들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이 과정에서에 있어서의 엄밀성이라든지 정확성, 그다음에 객관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서울시와 서울 복지재단에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주셔서 오늘 3차까지 원활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차 중에 지금 2차와 오늘 3차까지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이게 조사가 잘 돼가지고 향후에 어떤 그 효과성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또 계속 저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신현기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준비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보면 서울시가 노력 많이 한 걸 느끼긴 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 참여단의 그 학회에서 저희 행정학회에서 참여위원 모집할 때 제가 꼭 하고 싶다고 제가 자문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쪽으로 이제 사회 정책 실험이라든지 사회 실험 이런 쪽에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 한국에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없어가지고 주로 어떻게 했냐면은 자연 실험 같은 케이스를 찾아가지고 이제 유사한 효과가 나는 걸 찾아왔는데 마침 하고 있어서 내가 꼭 보고 싶었어요. 꼭 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어떤 얘기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특히 복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념적이고 펀더멘탈한 기본적인 접근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게 효과가 있냐 없냐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대개는 어떤 설계의 잘못 때문에 굉장히 효과 분석이 오류가 많은 경우가 많아서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증거 기반 정책이라 해가지고 실험을 해라. 사회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그걸 갖고 결과를 얘기를 해라 이런 게 트렌드인데 사실은 어느 세계도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2018년도 때 핀란드에서 했던 그 기본소득도 사실 이런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이런 걸 했다는 건 역시 한국은 뭐든지 약간 조금 이렇게 새롭고 도전적인 거 많이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한국 정도의 규모의 국가에서 이런 식의 어떤 큰 규모의 정책 실험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것 같아요. 없지는 않는데 손에 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여기 계신 분들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고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연구자로서의 제 바람은 이거를 이제 공무원들만 관료들만 갖고 있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좀 잘 정제하시고 그리고 가감없이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시면 이게 저는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이 자체로서.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노고는 아마 그런 후속 연구에서 계속 이 데이터를 누가 모았고 누가 이렇게 설계를 잘했고 누가 이렇게 진행을 잘했지 이런 감탄이 나오면서 저는 효과가 의미가 커진다고 보거든요. 꼭 향후에 데이터를 좋은 경우가 나오든 나쁜 경우가 나오든 꼭 데이터를 쉐어하셔가지고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중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깊이 마음을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혹시 안심소득 참여하고 선정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셔도 되고요.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점검표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종 선정 과정은 유튜브에 공개될 예정이며 선정 결과는 6월 29일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안심소득 참여가구 선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심소득 참여가구 선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